조선 후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선우라는 30살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원래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가의 장손이었으나 영모에 연루된 먼 친척 때문에 가문이 통째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선우는 15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던 수재였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당장 먹고 살기가 급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머금고 책을 덮었고 김진사 댁의 소장농이 되어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선우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으나 그래도 효심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밭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효심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던 탓에 30세가 되도록 장가 한번 못 가보았습니다. 선우야, 어느 가을날 저녁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내 혼례라도 보고 싶구나.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이 애미의 소원이다. 선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선우였지만 가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가난한 소장농 선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중매쟁이조차 선우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며칠 후 선우는 장날에 옛 친구 석다리를 만났습니다. 석다리는 선우와 함께 서당을 다니던 동문이었으나 지금은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 형님, 요새 안색이 말이 아니구먼.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석달아, 나도 이제 30인데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니 어찌 근심이 없겠나. 석다리는 술잔을 따라 건네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보쌈은 어떠하오? 보쌈이라니? 선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쌈은 비록 불법이었으나 가난한 총각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과부나 재치를 꺼리는 여인을 몰래 납치해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대감 댁에 길선이라는 여종이 있다오. 30도 안 된 과부인데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더구먼. 환갑잔치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보쌈에 오면 어떻겠소? 과부라 시집가기도 어렵고 형님 같은 양반 출신에게 시집 오면 나쁘지 않을 것이오. 선우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한다. 선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석다리와 또 다른 친구 복동이를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님, 이대감 댁 환갑잔치가 모름부라오. 그날 밤에 거사를 치릅시다. 길선이는 주로 뒤채에 있다 하니 담을 넘어 뒤채로 가면 되겠소. 좋소. 그럼 그날 밤에 보자꾸나. 보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대감 댁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낮부터 풍악소리가 요란했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자꾸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돌이킬 수는 없다. 선우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혹여일이 잘못되어
관가에 잡혀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석달이, 복동이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준비되었소? 그래, 어서 가세나.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치는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우 일행은 뒷담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잔치가 끝나고 잠을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뒷간에서 한 여인이 치마를 여미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날씬했고 걸음걸이가 우아했습니다. 저 여인이 길선이일 것이다. 선우는 석다리와 복동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우가 뒤에서 여인의 입을 막고 석다리와 복동이가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발버둥 쳤으나 세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오. 놀라지 마시오. 해치지 않을 것이니.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여인을 달랬습니다. 여인은 잠시 저항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여인을 업고 세 사람은 허겁지겁 이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등에 업힌 여인의 무게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여인과 잘 살아야지. 집에 도착하자 선우는 여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석다리와 복동이는 성공을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선우는 혼자 여인 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달빛에 비치자 선우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30도 안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인의 피부는 곱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셨겠소. 내가 부인을 모셔온 것이오. 모셔오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이대감 댁에 춤공연을 하러 온 기생이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오? 뭐라고? 선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생이라고? 길선이가 아니란 말인가? 부인이 길선이가 아니시오? 길선이 아니오. 나는 모란각의 임혜양이라 하오. 이대감 댁 환갑잔치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은퇴하려던 참이었소. 선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여종이 아닌 기생을. 선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큰일 났소. 큰일 났어. 부인, 정말 죄송하오. 내가 길선이라는 여종을 보쌈하려 했는데 잘못 부인을 모셔온 것 같소. 임혜양은 놀라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생답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래, 보쌈이었군요. 어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임혜양은 32살이었습니다. 기생으로서는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춤사위는 나비처럼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꾀꼬리처럼 청아했습니다. 양반 대감들이 앞다투어 첩으로 들이겠다고 청했으나 임혜양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춤을 추며 살 것이다. 누구의 첩이 되어 골방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임혜양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비록 천민 신분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어느새 30을 넘기자 젊은 기생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대감 댁 환갑잔치가 마지막 공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임혜양은 막막했습니다. 평생 춤만 췄지 다른 기술은 없었습니다. 혹시 작은 기생집이라도 차릴까 생각했으나
그럴 미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쌈을 당하다니 이매양은 선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순박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보쌈을 하고도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나리, 사연을 말씀해 보시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장농이 된 이야기, 가난 때문에 30까지 장가를 못 간 이야기,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매양은 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본래의 신분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우는 양반에서 소장농으로, 이매양은 인기기생에서 퇴물로. 나리, 예, 부인. 나를 다시 이대감 댁에 데려다 주실 생각이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소. 소인이 잘못한 일인데. 이매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우를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몰락했어도 양반이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은 아무리 잘해봐야 양반의 첩밖에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실 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대감 댁 공연을 마치면 갈 곳도 없는 몸. 이것도 운명이 아닐까? 이매양은 결심했습니다. 나리, 예, 부인. 저는 비록 기생이오나 아녀자의 몸이옵니다. 평생 춤을 추며 법도를 익힌 예인이옵니다. 이렇게 보쌈을 당한 것도 제 운명이라 여기겠나이다. 선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리를 보니 성실하고 착해 보이시는데 나리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오?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못 보쌈해온 기생이 오히려 자신과 살겠다니. 나리,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소. 나를 천하게 대하지 마시고 정실 부인으로 대해 주시오. 비록 기생이었으나 함부로 몸을 팔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사내의 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소. 그렇고 말고 부인을 정실로 모시겠소. 선우는 기쁨에 겨워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매양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부스스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여기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본 적 없는 젊은 여인이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일어나셨사옵니까? 이매양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누구냐? 선우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제 데려온 처자이옵니다. 뭐라? 데려온 처자라니?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이매양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 보였으나 얼굴이 곱고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그래. 어디 사는 처자이냐? 어느 양반대 교수이더냐? 어머님, 저는 모란각에서 기생으로 있던 이매양이라 하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기생.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쳐다보셨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우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는 양반이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인데 어찌 기생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어머니, 안 된다. 당장 저 기생을 내보내거라.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매양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쌈을 당해와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천대받는 신세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그런 창기가 아니옵니다. 평생 춤을 추며 공연을 하던 예인이옵니다. 사람 됨됨이도 좋사오니
좀 더 지켜봐 주시옵소서. 안 된다. 기생은 기생이다. 당장 내보내.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난감했고 이매양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이매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눈가가 붉은 것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양이 정말 미안하오.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하셔서 그렇소. 양반의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기생이 천대받는 것은 익숙하니까요. 이매양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양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마 매양이의 진심을 알면 어머니의 마음도 풀릴 것이오.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소. 나는 매양이를 믿소.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이매양은 힘을 얻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나리. 기왕 나리와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놓아 보겠어요. 고맙소, 매양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으로 사람들의 넋을 홀리던 재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 재주를 써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매양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 공손히 문안을 드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깨끗이 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매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됐다. 내 손길 받기 싫다. 어머님,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나이다. 제가 안마해 드리겠나이다. 이매양은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으나 손길이 시원하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매양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서 공연하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옛날에 어느 대감마님이 제 춤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금비녀를 하사하신 적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 비녀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제가 쓰고 다니면 마치 달볕을 같았나이다. 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이매양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한양에서 배운 음식인데 입맛을 돋우는데 좋답니다. 그래. 한 입만 먹어보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이매양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매양의 정성과 효심이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이 없던 어머니는 이매양의 애교 어린 말투와 다정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매양아, 예, 어머님. 내가 정말 내 아들과 살고 싶으냐? 예, 어머님. 진심이옵니다. 어머니는 이매양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비록 기생 출신이지만 내 마음씨만큼은 어느 양반 교수 못지않구나. 어머님, 이매양은 감격하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매양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선우와 이매양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식도 없고 하객도 없는 그저 어머니와 석달이 복동이만 참석한 조촐한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이매양은 행복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선우는 이매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나 같은 가난한 농사꾼에게 와주어서 말이오. 이매양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방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갈 곳 없던 저를 받아주시고 정실 부인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부인은 춤을 잘 추셔서 그런지 몸짓이나 말투가 다 사랑스럽소. 평생 소중히 모시겠소.
서방님도 성실하고 착하시어 제가 참 좋사옵니다. 저도 서방님을 평생 잘 섬기겠나이다. 선우는 이매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이매양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는 곱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평생 춤을 춰온 덕분에 몸매도 날씬하고 우아했습니다. 이매양도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순박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이매양은 평생 수많은 양반 대감들을 만났지만 선우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우와 이매양은 행복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하는 소장농 일은 고되었고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인 김진사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선우,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적었다네. 그래도 소장료는 예년대로 내야 하네. 김진사는 냉정했습니다. 선우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소장농의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매양은 그런 선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되는가? 이매양은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던 시절은 끝났고 다른 기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매양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한양에서 중매쟁이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혼사 한 번 성사시키면 쌀 서너 가마니는 받는다던데. 그렇지만 중매쟁이가 아무나 하나?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매양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매쟁이라니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매양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관상과 궁합을 보는 법도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그래, 내가 중매쟁이를 해보자. 이매양은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매양은 선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돈벌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인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제가 중매쟁이를 해보려 하옵니다. 중매쟁이라니? 선우는 놀랐습니다. 중매쟁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제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상과 궁합을 보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빨리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중매쟁이가 되어보려 하옵니다. 하지만 부인, 중매쟁이는 쉬운 일이 아니오. 혹시 실패하면 욕만 먹을 텐데.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기생 시절에 들어보니 혼인을 성사시키면 꽤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람들의 관상과 궁합을 잘 봐서 혼인을 성사시키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선우는 이매양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을 믿겠소. 한번 해보시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이매양의 중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매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혼사를 앞둔 집안을 수소문했습니다.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혼사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누구시오? 저는 중매를 돕는 이매양이라고 하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사오니
좋은 인연을 맺어드릴 수 있나이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혜양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집에서 임혜양을 불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였는데 26살 된 딸이 혼처를 찾지 못해 근심이 깊었습니다. 임혜양이라 했소? 예, 어르신. 우리 딸이 나이가 26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소. 혹시 좋은 곳이 있겠소? 임혜양은 그 집 교수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으나 눈빛이 총명했고 걸음걸이가 단정했습니다. 임혜양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살림을 잘할 상이로구나.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상이기도 하고. 어르신, 제가 한번 좋은 곳을 알아보겠나이다. 임혜양은 마을을 돌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마을의 큰 상인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혜양은 곧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혹시 혼처를 찾고 계신지요? 그렇소. 우리 아들이 장사는 잘하는데 글을 못 읽어서 걱정이요.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 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아는 교수가 있사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오나 양반과 딸로 글도 잘 알고 총명하옵니다. 양반과 딸이라고. 그런 집안에서 우리 같은 상인 집안에 시집을 오래 하겠소.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보겠나이다. 임혜양은 양쪽 집안을 오가며 중재했습니다. 양반과 어른에게는 상인 집안의 재력을 강조했고 상인 집안에는 양반과 규수의 교양과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요새는 신분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시대이옵니다. 상인 집안이지만 부유하고 인심도 좋사옵니다. 따님께서 시집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들이 장사로 번 돈을 교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집안이 더욱 번창할 것이옵니다. 마침내 양쪽 집안이 혼사를 승낙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고 두 집안 모두 만족했습니다. 임혜양은 양쪽에서 쌀새 가마니와 은자 한 양을 받았습니다. 부인,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선우는 감탄했습니다. 쌀새 가마니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임혜양도 기뻤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살림을 일으켜보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혜양이 중매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이번에는 큰 사대부 집안에서 임혜양을 불렀습니다. 임혜양, 내가 중매를 잘한다고 들었다. 우리 집안에 중요한 혼사가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떤 혼사이옵니까? 우리 집안과 이웃 고을의 사대부 집안이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으려 하느니라. 하지만 양쪽 집안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었으면 한다. 임혜양은 난감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정략 결혼은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나이다. 임혜양은 먼저 두 집안의 당사자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신랑감은 20살의 선비였는데 학문에만 몰두해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평생 학문을 하며 살고 싶사옵니다. 혼인은 집안의 강요일 뿐이옵니다. 임혜양은 신랑감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맑고 이마는 넓었습니다. 학자의 상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학문을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학문을 함께 할 수 있는 배필을 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18배 규수였는데 똑똑하고 당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뜻도 없이 정해진 혼인이라니 너무 억울해요. 임혜양은 규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혜롭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분이로구나. 임혜양은 두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혼인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혜양은 묘안을 냈습니다. 며칠 후 임혜양은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했습니다. 한 사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신랑감 옆에 신부감이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신부감은 신랑감이 읽고 있는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그 책은 소학이 아니옵니까? 저도 그 책을 좋아하옵니다. 신랑감도 놀랐습니다. 아가씨께서 소학을 아시오? 여인들 중에 이 책을 아는 이가 드문데 저는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사옵니다. 특히 유학서적에 관심이 많사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임혜양은 멀리서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맞는 사람들은 통하는 법이로군.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집안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임혜양은 이번에는 은자 5냥과 비단 여러 피를 받았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부인의 솜씨가 가이신기에 가깝소. 서방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잘 맺어주는 것이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임혜양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한양에서도 임혜양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혜양은 부자들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혼사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임혜양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나무꾼이에요. 착하고 성실한데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임혜양은 그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거무스름했으나 눈빛이 맑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임혜양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구나. 좋은 배필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임혜양은 인근 마을을 돌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과부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25살의 과부였습니다. 혹시 재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혼이요? 아이가 있는데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제가 아는 총각이 있사옵니다. 나무꾼인데 성실하고 착하옵니다.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이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임혜양은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무꾼은 과부와 그 딸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부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으나 눈빛은 따뜻했고 어린 딸은 수줍어하면서도 예뻤습니다. 소인이 비록 가난한 나무꾼이오나 부인과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겠사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요? 소인이야말로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나무꾼은 과부의 딸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임혜양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꾼이 패온 나무 한 짐을 받았습니다. 부인, 돈도 안 받고 중매를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괜찮아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우는 임혜양을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돈만 아니라 사람의 행복까지 생각하다니. 서방님, 저는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돈만 쫓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임혜양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양반 대감부터 가난한 백성까지 모두가 임혜양을 찾았습니다. 임혜양은 사람의 관상과 궁합을 정확히 보았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중매했습니다. 임혜양이 벌어들인 돈은 상당했습니다. 이제 선운의 집안은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작은 땅을 사서 소작농에서 벗어났고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매양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구나. 어머님, 다 서방님 덕분이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중매쟁이를 할 수 있었사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 이 애미가 볼 때마다 기쁘구나. 선우는 이매양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살림도 좀 나아졌으니 내가 다시 글 공부를 해도 되겠소? 서방님, 그럼요. 서방님은 원래 학문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꼭 과거에 급제하세요. 선우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잡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옛 실력이 돌아왔습니다. 선우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매양은 선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선우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해요. 고맙소. 부인. 부인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소. 3년 후 선우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매양과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서방님이 꼭 급제하게 해주소서. 매양아, 선우가 꼭 급제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서방님은 반드시 급제하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걸요.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징소리와 함께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합격했소. 과거에 급제했소이다. 이매양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축하해요. 선우야, 정말 잘했구나.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소장농으로 살다가 다시 과거에 급제한 선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이제 벼슬길에 오르시겠군요.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이매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소장농으로 살았을 것이오.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이 원래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선우가 과거에 급제한 후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선우는 작은 벼슬을 받아 한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매양도 한양에서 중매쟁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매양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이오? 정말이란 말이오? 선우는 기쁨에 겨워 이매양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우는 아들의 이름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복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년 후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고고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인, 우리 아들딸을 보니 정말 행복하오. 저도요, 서방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매양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퇴물기생으로 앞날이 막막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이매양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